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 정노인은 낡은 술의 손잡이를 꼭 쥔 채 천천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뺨을 베었지만 그는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술의 바퀴는 오래되어 덜컹거렸고 바닥의 무릉덩이는 그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끝이 젖어들었지만 정노인은 그저 한숨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이 왔구먼. 이놈의 세상은 참 부지런해. 허리를 굽힌 채 수레를 밀어나가는 모습은 연약했지만 걸음엔 묘한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골목 끝에서 반짝였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에 잠시 고개를 들자 수민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말이야. 누워있으면 더 쑤셔서. 수민은 미소를 지었고 따뜻한 커피캔을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직 바람이 차요. 정노인은 양손으로 캔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요즘 젊은이답게 인심이 좋구먼. 그의 말투엔 정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골목을 지나며 하나둘 버려진 상자를 주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물건을 주어 다시 삶의 일부로 만드는 일, 그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가끔은 주운 상자에 붙은 주소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언젠간 버려질 날이 오겠지. 그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은 없었고 오직 희미한 가로등빛만이 그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다시 술의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골목만큼은 아직 내 자리야. 그는 그렇게 속삭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엔 종이 냄새와 희미한 고독의 향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그것을 숨 깊이 들이마시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천천히 비추었습니다. 가게 셔터들이 하나둘 올라가며 소리가 섞였습니다. 그 사이로 정노인의 낡은 수레가 조심스레 지나갔습니다. 그의 허리는 구부러져 있었고 옷은 여러 번 기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레 위엔 신문지, 상자, 플라스틱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버려진 것들조차 한 번 더 살아날 기회를 얻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가 골목 건너에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아침도 안 드셨죠? 도시락 좀 드세요. 그녀는 손수 싸온 도시락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고 밥 위엔 계란 부침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노인은 두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면 하루가 든든하겠어요. 김 여사는 미소 지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이 추운데 뭘 그렇게 나돌아요. 이제 좀 쉬셔야죠. 정노인은 짧게 웃었습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이 더 추워져요. 그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어딘가 오래된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가 돌아서는 순간 근처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참 안 됐지. 자식도 없다더라. 그래도 늘 웃고 다니시잖아. 마음은 부자신가 봐. 사람들의 말은 연민과 호기심이 섞인 톤이었습니다. 정노인은 그들의 말을 들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수레를 밀며 골목 끝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며 신문 한 장이 수레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다시 주었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금세 안정된 움직임으로 정리했습니다. 버려진 것도 자리를 찾아줘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애틋했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이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매일 골목을 돌며 세상의 이면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엔 묘한 품위와 쓸쓸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도시는 낮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고 창문마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노인의 방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날짜는 지난주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모포를 어깨에 두른 채 천천히 신문을 정리했습니다. 신문의 잉크 냄새가 방 안을 채웠고 종이의 마찰음이 작게 울렸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신문 모서리를 다듬으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참 뒤 정노인은 천천히 손을 멈추고 허리를 펴 올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탁자 위의 서류 더미로 향했습니다. 탁자에는 예상 밖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 만년필, 은빛 명함집, 그리고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 하나. 그는 그것들을 천천히 바라보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 등본, 계약서, 기부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서류에는 청운빌딩 대표 정용만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이름도 오래됐군.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묘한 체념과 안도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온 삶의 흔적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조심스레 다시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노신부님께 전달이라 적힌 봉투였습니다. 손끝이 잠시 멈추자 방 안의 시계 초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봉투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지.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바깥에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떠돌다가 방 한켠의 액자에 멈췄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노인이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엔 함께 웃고 있는 동료들이 보였습니다. 사진의 구석에는 창립 20주년 기념식이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사진틀을 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땐 참 마음이 바빴지. 그 말에는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불을 끄고 모포를 덮었습니다.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고 창밖의 달빛만이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눈발이 흩날리던 새벽 바람은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골목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하얀 입김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정노인은 평소보다 두터운 점퍼를 입고 수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갑은 해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언듯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눈은 조용히 내렸지만 땅은 미끄럽고 숨결마저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네. 다들 따뜻한 데 있겠지. 그는 중얼거리며 종이 상자를 모았습니다. 상자는 축축이 젖어 있었고 끈은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들어 올렸지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순간 균형을 잃은 몸이 미끄러졌고 그의 수레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낙엽과 눈이 뒤섞여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정노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등 뒤로 차가운 눈이 스며들었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쉬면 돼. 그는 손을 짚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굽힐 때마다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입김이 점점 약해지고 시야가 희미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와 그의 얼굴 위에 닿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으로 술의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손이 미끄러지며 떨어졌습니다. 몇 분 뒤 편의점에서 퇴근하던 수민이 골목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눈 위에 쓰러진 정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수민은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정노인의 손은 차갑고 숨소리는 희미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 쓰러졌어요. 그의 외침에 주변 창문이 열리고 몇몇 주민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이 골목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붉은 불빛이 흰 눈에 반사되어 번쩍거렸습니다. 수민은 울먹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곧 병원 가요. 병원 응급실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들것 위의 정노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그의 지갑을 꺼내 신원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갑 안에서 반짝이는 명함 한 장과 두툼한 서류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청운빌딩 대표 정용만 의사가 명함을 읽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분 혹시 부자 아니에요? 그 말에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 노인의 단순한 사고가 이제 세상을 뒤흔들 이야기가 될 조짐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기계의 신호음만이 일정한 박자로 울렸습니다. 정노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다 이내 멈췄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골목은 조용했고 수레 위엔 아직 덜 정리된 종이 상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위로 눈이 쌓이며 천천히 하얗게 덮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멈췄지만 세상은 이제 그를 잊지 못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헤드라인이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 알고 보니 100억대 건물주. 자막이 번쩍이며 방송국 화면을 채웠고 사회면 첫 기사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카메라 기자들은 병원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각종 뉴스 차량이 인도 위를 점령했고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단 한 사람, 침대에 누워있는 정노인만이 그 소란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평소처럼 잔잔한 표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세상의 소음을 더욱 크게 들리게 했습니다. 김 여사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TV 속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청운빌딩 대표 정용만 씨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정용만? 그게 정노인이었다고?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떨어졌고 도시락통이 탁자 위에서 굴러갔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한테 가난한 척한 거야?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어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가 밀던 수레만이 텅 빈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편의점의 수민도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정노인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미소 짓던 얼굴, 항상 인사하던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쥔 커피캔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섞였습니다. 정노인은 돈을 숨긴 게 아니라 마음을 감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시각 뉴스 스튜디오에선 기자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도덕적 기만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실험인가? 부자의 양심이냐? 사회의 풍자냐? 단어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람들의 분노와 호기심을 부추겼습니다. 한편 인터넷 댓글에는 온갖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가난한 척하면서 동정받고 싶었던 거겠지. 그래도 멋진 분이다. 돈이 있어도 낮은 자리에서 산다는 게 쉽나? 세상은 정노인을 평가하기 바빴습니다. 아무도 그가 왜 그런 삶을 택했는지는 몰랐습니다. 병원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가며 상황을 살폈지만 정노인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노신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모은 채 낮게 기도했습니다. 욕만이 당신의 이유가 곧 세상에 닿겠지요. 창밖으론 눈이 그치고 햇빛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이마를 스치자 정노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마치 세상 소음이 한순간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병원 창밖을 울렸습니다. 진실은 이제 세상의 소유가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장례식장 한켠에 작고 소박한 빈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얀 국화가 단정히 놓였고 향 냄새가 은은하게 공간을 감쌌습니다. 장례식장엔 몇몇 이웃들과 편의점 수민, 그리고 노신부가 자리했습니다. 카메라와 기자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관심이 식자 그 자리는 오히려 더 고요했습니다. 정노인은 생전에 원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이별을. 그의 뜻에 따라 장례는 검소하게 치러졌습니다. 노신부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어딘가 떨려 있었습니다. 수민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봉인 스티커를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서류는 오래된 만년필 잉크로 쓰여 있었고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돈으로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 들고서야 알았습니다. 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해도 마음을 감동시키진 못한다는 걸. 그래서 가난한 척 살았습니다. 나는 불쌍하단 말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 말 뒤에 숨은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한순간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입술을 떨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도시락통을 꼭 껴안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도시락 괜히 준 게 아니었네. 내가 더 위로받았던 거였어. 그녀의 말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노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았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따뜻함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선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길 바랍니다. 수민의 손이 떨렸고 종이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천막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햇빛 한 줄기가 스며들어 고인의 영정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표정엔 후회와 감동이 동시에 깃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듯 울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노신부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부자로 살았지만 마지막엔 진심으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 가난이 바로 우리에게 남긴 선물일지도 모르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장례식은 눈물보다 고요함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정노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말 한 줄 한 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게 세상을 울렸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정노인의 장례식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가 살던 골목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 더 느려졌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아침마다 문 앞에 신문을 두고 가며 누군가는 쓰레기 더미 옆에 재활용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주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추운 날에도 장갑을 벗고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김이 날 때가 제일 맛있어요. 노숙인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이 이걸 원하셨겠지. 도시락통을 들고 돌아가는 길,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노인, 저도 이제 마음이 조금 부자 같아요. 한편 편의점의 수미는 매일 새벽이 되면 가게 문을 열기 전에 골목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는 버려진 종이 상자를 정리하고 재활용품을 분류했습니다. 손끝이 시릴 때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이 더 추워져요. 그는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느새 골목은 깨끗해졌고 새벽 공기엔 이상하게 따뜻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선의의 냄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노인의 이름으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에라 불리는 그 모임은 형식도 회비도 없었습니다.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성당의 노신부는 그 모임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이뤄지고 있군요.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종을 울렸습니다. 청명한 종소리가 새벽 하늘로 퍼졌고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느 날 골목벽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진짜 부자 정노인을 기억합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고 누군가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냉정했지만 이 작은 마을만큼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엔 정노인이 남긴 마음의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시간. 하늘은 잿빛이었고 공기엔 차가운 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골목 끝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덜컹, 덜컹 오래된 수레의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엔 정노인이 아닌 수민이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낡은 수레를 조심스레 밀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코끝은 얼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춥네요, 할아버지.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엔 추위 속에서도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미는 어제보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돌며
종이 상자와 빈 병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흘러내린 눈을 닦으며 수레를 밀었습니다. 골목의 전봇대마다 정로인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해볼게요. 당신이 하던 대로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새벽 공기 속에서 그 말은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누군가의 손길처럼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골목 끝 성당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신부가 종을 치고 있었고 그 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수미는 종소리를 들으며 수레를 멈췄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정로인이 남긴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이어지는 법이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와 그의 머리와 어깨 위에 쌓였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다시 술의 손잡이를 힘껏 쥐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골목의 벽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수미는 눈부신 빛에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이 빛,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새벽빛이네요. 그는 수레를 밀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았고 수레 자국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멀리서 노신부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골목은 다시 평범한 하루를 맞이했지만 그곳의 공기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완전히 퍼질 때쯤 수미는 수레를 멈추고 뒤돌아보았습니다. 하얀 숨이 공중에 흩어지며 반짝였습니다. 그는 잠시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미소가 그 새벽빛 속에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골목을 감쌌습니다. 덜컹이는 수레 소리가 멀어지고 새벽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엔 여전히 한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진 계승이었습니다.